단도직입적으로 결과는 이제 벌금 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카입니다. 저는 최근에 스토킹 때문에 3년 동안 고통을 받았었고, 이게 결과가 나와서 이제 재판 결과와 이제 사건 개요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혹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일단 사건 설명입니다. 타임라인으로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제가 행사를 하는데 그곳을 따라와서 제가 집에 가는 거를 따라오고 주소를 알아내고 스토킹을 시작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이상한 쪽지를 보내면서 망상을 하는 그런 내용의 흔한 그런 쪽지를 많이 보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가거나 귀가할 때 기다렸다가 이제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이렇게 스토킹을 지속했고, 저는 도망을 가거나 이러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방송과 공지로 스토킹 중단 요청과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또 1층에서 대기하다가 또 접근해서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류의 뭐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가게 돼요. 스토킹도 큰 이유였고요. 근데 이제 다른 수법의 스토킹이 시작되는데, 현관문 앞에 작은 음식이나 뭐 과자 이런 걸 계속 놓고, 만약 그때 제가 바로 나가면 아마 주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름 끼치는 스토킹을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한 내용에 맞는 물건을 놓고 가는 등 그런 행동으로 스토킹을 계속하고,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중단 요청이나 불쾌감을 공지나 방송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사 후 1년 넘게 2년 가까이 계속 꽃, 과자, 음료수, 전기장판 같은 다 쓰던 막 물건, 액세서리 한 달에 뭐 평균적으로 한두 번 계속 주기적으로 지속했습니다. 1년 넘게 무대응을 했죠. 이걸 참다 못해서 대응을 하겠다 제대로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는 안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이제는 CCTV에 그냥 비추면서 또 더 자주 찾아오고 벨도 누르고,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려고 나오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뭐 손 흔들고 이름을 부르는 등 점점 진화된 과감한 그런 수법으로 스토킹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CCTV 설치하고도 계속 음식을 놓고 가고, 뭐 이때는 저도 이제 너무 지쳐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공론화를 시켰어요. 유튜브로도 하고 이제 중단 요청도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스토커가 제 택배들을 막 뒤져보면서 정보를 알아내고 이런 것도 찍혔고요. 이때는 스토커법 개정 이전인데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스토커의 오토바이 정보를 통해서 그 신원을 확인했고, 이제 조사 결과 이사 전 스토커랑 이사 후 스토커가 동일범이라는 걸 이때 알았고요.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 이제 수법을 또 바꿔서, 제가 택시를 타면 이제 오토바이로 그걸 또 따라와서 기사한테 말을 걸고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더 심한 스토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죠. 2021년 10월 21일에. 그랬는데 법 개정 이전에 했던 수법으로 또 한 번 택시를 따라와서 기사에게 길을 물어보고 쳐다보는 식으로 스토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1층 현관에서 벨을 계속 누르면서 인터폰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을 계속 들이미는 행동을 해서 경찰 신고로 또 한 번 고소를 하게 됩니다. 총 2차에 걸쳐서 변호사 통해 한 번, 경찰 신고로 한 번, 두 번 고소를 했고, 이제 검찰 측으로 기소가 되고 취조도 당했다고 하고, 3월에 재판이 진행됐고 4월에 판결 선고가 났습니다. 판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 명령 40시간, 그리고 벌금 10만 원이었습니다. 벌금 10만 원은 스토커 개정법 이전의 내용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그 이후 거의 3년 동안 한 내용은 이제 10만 원. 제가 자료를 모으고 최대한 다 증거를 남겼고 했던 그 1개월이 징역 8개월 2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금 더 스토킹 수법을 말하자면, 집 주소를
내는 게 저를 따라왔어요. 팬인 것 같아서 집 앞이지만 사진을 찍자는 건가 하고 사진을 찍고 보냈어서 그때 얼굴을 기억했거든요. 며칠 후에 오피스텔 1층에서 그 똑같은 사람이 막 들어오려고 막 하고 있고 막 보안요원 제지하고 저 보니까 저 릴카님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이때 스토킹 당하는 건가? 이게 처음으로 느껴졌고, 일단은 제가 집 들어갈 때 마주쳐서 놀래가지고 무시하고 막 도망가듯이 가고, 그 다음에 4시간 후에 나왔는데 또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또 말 걸고 계속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막 싫다고 여러 번 표현을 하니까 이제 뭐 무릎을 꿇고 망상이 있는지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메시지는 뭐 이건 기본인데 이거는 한 몇십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정상 범위가 아닌 그런 글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대응은 처음에는 저는 거부 의사, 스토킹 중단 요청,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팬이 좀 실수를 한 거기,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제대로 정신을 차려 먹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었는데, 그랬는데 계속 오니까 제가 아예 무대응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또 자극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라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무대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사를 왔는데 일주일 만에 또 스토커가 붙어서 나중에 어떻게 알아봤나 했더니 이제 전층을 돌면서 택배 박스에 있는 정보로 주소를 파악했다고 이사 가자마자 전 또 스토킹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거 침입, 오피스텔이 아니라 보통 아파트는 밑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올라오고 보안 요원이 이제 건물마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입주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따라가는 방법으로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 앞에 계속 이상한 선물을 놓고 가는, 초인종도 계속 누르는 식으로 해서 그랬는데 이제 한 2년 지속되니까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이제 대응을 좀 계속 하기 시작해서 더 강력하게 유튜브도 올리고 팬카페 공지로도 더 강하게 올리고 이거는 진짜 범죄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제 대응을 해도 계속되자 CCTV를 설치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이때부터 좀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택배도 뒤져보고 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괴롭히는 거를 즐기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었나. 그리고 거의 한 30분 문 앞에서 대기하고, 이제는 놓고 가고 그냥 막 이러는 거에서 문 앞에서 여기서 계속 대기하고, 네, 아주 장시간 동안. 스토커법 개정 전에는 경찰 신고를 해도 뭔가 큰 범죄를 저지른 상태가 아니면 스토킹만으로는 제대로 처벌이 안 돼서 일단은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수법은 제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를 했다가 제가 외출을 할 때 아는 척을 하거나 마주치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택시를 타려고 나와 있는데 멀쩡히 이렇게 계속 서 있으면서 보다가 오니까 막 이렇게 하고 이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창문이 열려 있잖아요. 창문 옆에 이렇게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그 스토커예요. 그리고 막 기사한테 말도 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1층에서 인터폰을 누르고 얼굴을 계속 들이밀고 막 그런 행위를 했죠. 그래서 이때는 스토커법 시행 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추가 고소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응을 강력하게 한 거는 마지막 몇 개월밖에 안 되고요. 한 반년? 처음에 하지 말라 한 거 몇 번 빼고는 거의 무대응이었는데, 대응을 하든 무대응을 하든 점점 발전합니다, 수법이. 그래서 법적 대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변호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고소를 했고, 이때는 스토커법이 없어서 지속적 괴롭힘 범죄랑 그리고 주거침입죄 위주로 고소를 진행해야 했어요. 그때 벌금 10만 원이 최대예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판결이 10만 원이 나온 거고. 근데 정말 중요하죠. 스토커 처벌법이 정말 중요한데, 옛날에는 이제 스토킹 행위 자체를 명시하는 법이 없고 지속적 괴롭힘 범죄 정도가 그 카테고리인데 벌금 10만 원이 최대.
근데 이제 개정 후에는 스토킹 범죄에 들어맞는 행동을 했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전보다는 정말 많이 대폭 강화됐고요. 잠정 조치를 통해 접근 금지랑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기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큽니다. 그리고 제가 개정이 된 이후에는 바로 경찰 신고로 다이렉트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냥 바로 112에 전화를 해봤어요. 경찰서에 방문하고 진술 조서 작성하고 예전에 하던 고소건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10월 21일 이후의 범죄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 선고가 4월에 정해졌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명 40점, 벌금 10만 원.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증거가 정말 중요해요. 처음 이런 범죄를 당하면 증거 수집을 은근히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뭐 해봤자 너무 약한데 이걸로는 뭐 할 수가 없겠네 이 생각이 들어서 안 남긴 게 너무 후회돼요. 증거가 없으면 없던 일이 돼요. 일단 처음 무조건 모든 걸 다 기록하세요. 영상, 캡처, 녹음, 사진, 동영상이 최고인 것 같고 동영상을 찍다가 본인이 위험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상황이면 모르는데 멀리서 찍을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발견했거나 그냥 찍어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들이미세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 신고를 하세요. 한 번으로 바로 뭐 잡혀가고 체포는 안 돼도 경찰 신고 하나하나가 다 증거가 되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그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돼요. 계속 오는 게 무서운 거보다는 계속 오다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무서운 거라 이거 100% 예방은 못 하는데 적어도 뭔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모의랑 신고 그때그때 그냥 작은 거라도 하기가 과거로 돌아가면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별 문제, 나이 문제, 직업 거주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진짜 모두가 안전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되게 이 사건은 어찌 보면 변호사한테는요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서 정말 굉장히 교과서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감형조사로 시작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협조를 해줬었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이었죠. 이제 그걸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이제 강력팀에서 굉장히 주저했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어차피 다뤄봐야 10만 원 결론도 뻔하고 피해자를 처벌하는 효과도 크지 않는 반면에 지금 오히려 이 가해자를 자극해서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경찰도 했었어요. 그때는 이런 감형조사에 대한 얘기도 안내가 제대로 없었고요. 수차례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권력에 경찰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고민했던 거는 한 달만 있다가 고소를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중환형으로 처벌을 돼서 감옥에 갈 건데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을 지금 고소를 하면 이제 벌금 얼마와 이제 그런 약한 형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우리가 구성을 했던 것들은 주거침입이었는데 그런 걸로 고소를 했을 때에 대한 결론 그리고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사람을 고소했을 때 가해자가 받게 될 그런 처벌 수위도 우리는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일카님과 같이 방송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다시는 공따를 못 건드리게 못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강한 처벌을 하는 전략이 사실은 되게 필요했던 건데 그때 우리가 고민을 했던 건 어쨌든 공인이라는 지위나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행위를 멈출 수 있는 그런 당장의 피해를 줄이자 이게 훨씬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여름에 고소를 했었죠. 근데 그때도 어떤 고민을 했었냐 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드디어 나를 봐줬구나,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드디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나를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오히려 이 스토커를 만족시켜주는 결론에 이르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한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이걸로 돌변해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함이 다 공존했었죠. 우려했던 대로 지금 고소를 했더니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를 연구 강퇴를 안 시키고 블럭을 안 시켰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된 거다라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들에서 일단 한 차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또 스토킹이 이어졌었죠. 지금은 더 이상 다른 걸 고민할 게 아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거 외에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이 됐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검사와 경찰들에게 의견을 제출을 했었고, 오히려 어설프게 경찰 검찰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가는 또 다른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개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병합이 됐죠. 앞서서 경험자를 고소했던 것이랑 뒤에 스토킹 처벌법이 결국에는 같이 병합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경찰이 서로 다른 팀에서 진행을 하다가 같은 검사한테 올라왔고 검사가 순차적으로 법원에 이제 기소를 따로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건 수사가 종결된 게 뒷사건이 앞사건보다는 한 3, 4개월 늦었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건이 결국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날 재판이 심리가 됐었고요. 재판부는 하루에 재판을 그냥 끝냈습니다. 한 번에 재판을 열고 끝냈고, 이제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피고인도 이 사건을 다 이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뭐 반성의 의지도 보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체로 판사들은 이제 한마디 정도 훈계를 하거든요. 더 이러시면 안 된다는 훈계들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이제 2차 가해, 이제 고소한 이후에도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는 어쨌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지금 실형은 면하셨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건 재판부가 주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벌금 위에 집행유예가 있고 그 위에 실형이 있다. 근데 보통은 정말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구속되고 실형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구조입니다. 벌금으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고, 근데 이 사람한테 집행유예를 줄지 실형을 줄지는요, 사실은 판사의 판단이에요.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이 사람의 범죄 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실형을 살고 나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중한 범죄자가 돼가지고 나와요. 저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든 실형이 나오게 하려면은 뭐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걸 더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실형이 나온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거기서 있는 4개월 혹은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누굴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 감정은 어떠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판사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실형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교화가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이 사건을 어쨌든 집행유예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이 사람이 뭐 잘해서 혹은 뭐 그렇게 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이 사람을 적어도 사회에 내버려 두고, 다만 집행유예의 의미는 뭔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분은 2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데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산다. 여기서 집행유예 받은 그 실형마저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요. 그 피해자가 릴카님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누군가를 상대로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요, 그 사람은 바로 재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법정까지 안 가고도 그냥 구속 사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안심은 돼요. 뭐 그분이 다시 찾아올 일이 없겠지만,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 치료 강의를 받으시면서 배우고 계실 겁니다. 다시는 그 사람 근처에라도 가면 당신 인생은 꼬여가지고 큰일 난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아든 그 사람 근처는 가지 말아라고 배울 겁니다. 만약에라도 우리가 이 사람을 스토킹하는 걸 다시 당한다면 바로 신고를 하실 거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구속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이거는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실형을 살게 되는 사이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한테 만약에 실형이 나왔다면 이 사람이 출소할 날짜를 맞춰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신변부 요청도 그때 가서 해야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지금 이 결론은 최소한 2년 동안은 일카님은 안전해요. 그러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결말. 예, 안전하기도 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2018년 12월경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릴카를 알게 되었고 2020년 5월에 처음 스토킹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018년도에 이미 스토킹을 그분이 하셨고 그 행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호소도 하고 멈춰달라고 요청도 하고, 결국 그러다가 이사를 가게 된 것도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거잖아요. 경찰서에 가서 그런 일들이 있었노라고 진술을 했는데 판결문에는 그 이야기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피고인은 그걸 아마 부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은 경찰 입장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2020년에 처음 스토킹을 한 걸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 앞에 모든 기관들 2년이건 3년이건 10년이건 이 기관들은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스토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스토킹에 이은 2차 범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험한지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이고, 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동기를 참작할 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그 기간 역시 참작이 됩니다. 이 사건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범한 횟수는 4번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앞선 횟수들이 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분명히 고려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일 좋았을 거는 스토커가 싸기 잘하면 안 됩니다. 범죄를 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그 범죄를 저지를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두어 번 해보다 보면 별게 아닌데 점점 더 그 행동의 강도가 강해지거든요. 처음에는 단지 그냥 와서 쳐다보는 거, 그 다음에는 뭐를 두고 가는 거 이랬다가 나중에는 도어락을 뚫고 들어서 올라오는 것들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에 스토커로의 약간 발전으로 보일 시점에 처벌이 됐으면 혹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어떤 참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잘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제 케이스는 이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집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 집이 안전하지 않은 순간부터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올해도 정말 오래 쉬었고,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진짜 물리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엄청 났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변호사님 인터뷰 그리고 형사님한테 전화해서 정보 좀 알아내고 물어보고 제가 추린 자료랑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모아서 진짜 스토킹 피해자에게 0.0001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건데, 이런 사건을 겪어서 그래도 누구한테 도움이라도 조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이나마 좀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